예, 안녕하세요. 신성호 1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험을 좀 어떻게 봤습니까? 좀 잘 봤습니까? 아니면 뭐 좀 어떤가요? 예. 분명히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뭐 그런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죠. 그쵸? 예.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다. 예. 특히 신성호 시험은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성호 시험이 공부를 한 만큼 막 이렇게 막 쭉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도 왜 성적이 잘 안 나오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워낙 또 잘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등급이 본인의 원하는 만큼 잘 받기가 쉽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간 학교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만큼 잘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 한 번으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뭐 자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해가지고 너무 위축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보고서 좀 이렇게 분석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막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한테는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시험이에요. 분명히. 예? 물론 공부를 좀 잘 안 하거나 좀 못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이번 시험은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쉬워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뒤에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신속 문제 이렇게 1번, 2번 좀 풀다가 한 3번, 4번 가면은 어려워졌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12, 3번 정도까지는 꽤 쉽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단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단답형 문제를 다 배점을 똑같이 내지 않았나. 예? 다 6점, 6점, 6점 이렇게 똑같이 내가지고 앞에서는 이렇게 좀 0.1점, 0.2점 해가지고 소수점으로서 약간 좀 변별력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뒤쪽에서는 너무 같은 점수를 두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이제 변별력을 좀 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1차 지필평가는 전체적으로 1학기 전체 점수에서 25%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 비율을 먼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필평가 비율이 50%,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율이 50%입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 비율 50%는 그냥 5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필평가 50%는 반반 다시 나눠져가지고 실제로는 25%, 25%. 1학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지필평가 25% 반영, 2차 지필평가 25% 반영, 수행평가 50%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행평가 뭐 얘나 쟤나 뭐 다 만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도 학교에서 갑자기 막 과제 검사를 한다든가 갑자기 뭔가 검사를 딱 할 거야. 예고도 없이. 오케이? 근데 그때 내가 마침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숙제를 잘 못 해왔어. 근데 그걸로 딱 선생님이 평가를 해가지고 너 숙제 잘 안 됐으니까 넌 감점 해가지고 수행평가 점수를 깎았다 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분명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이 수행평가 영역에서도 역시 수학 개념 이해하기, 수학 개념 적용하기, 수학 주제 탐구하기, 수학 독서하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미 안내가 됐을 거예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맞춰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5월 한 달 동안에는 다양한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책도 좀 잘 읽고 제출할 거 있으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학 주제 탐구하기 같은 경우도 발표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남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어찌됐든 자, 이번 지필평가가 25%가 반영된다. 즉 여러분이 이번 지필평가에서 만약 100점을 받았어. 그러면 100점이 고스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25점으로 이게 환산돼 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자, 보시죠. 만약에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자, 이 두 학생의 지필평가 점수를 봤더니 A 학생이 92점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신성고 친구들 1학년 이제 90점 이상인 친구가 6명 있습니다. 전교생 중에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만약 88점으로 내려갔다. 혹은 4점, 82점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수대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서술형을 똑같은 점수로 놨다는 게 이게 좀 변별력을 변별력을 두기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거기서 0.1점이라도 약간 차이를 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중에 1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이 6점이다 보니까 88점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82점에 있는 친구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점수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에서 둘 다 92점을 받았는데, 자, B 학생은 실수를 했든 뭐 마킹 실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88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A 학생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수행평가를 봤더니 B 학생은 50점, 그 다음에 A 학생은 48점을 받아가지고 A 학생이 2점이 감점이 됐어요. 아, 안타깝네. 그치? 자, 그런데 그것을 1학년 1학기 종합적으로 우리가 총점을 매겨본다면은 둘 다 똑같이 94점이 됩니다. 똑같이 94점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아, 얘네들은 둘 다 1등급이야. 혹은 둘 다 2등급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94점 정도로 한다면은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 남아있는 2차 지필평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5월 한 달 동안에는 수행평가에 정말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 학생이 1차 지필평가에서 76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죠. 그죠? 그럼 난 벌써 정시 파이터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오케이?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도 역시 수행평가 50점 만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필평가를 어떻게? 2차 지필평가를 88점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노력을 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올라갔다고 그러고 가정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반영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친구는 91점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76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약간 불안불안한데? 그치? 2등급은 조금 안 닿을 것 같고 한 3등급 정도 이번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총점이 91점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운이 좋으면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여차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동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차 지필평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 지필평가, 그 다음 수행평가 배점 높은 영역순으로 해서 동점자 처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말고사를 훨씬 더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끝으로, 분석 끝으로 이제 이 영역별로 본다면은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상, 중, 하 난이도 세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최상도 있고 최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또 이 부분에서 뭐 이 문제가 정말 뭐 중난이도냐 하 난이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뭐 넓게 잡았어. 넓게. 오케이? 그래서 이 중난이도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로 이제 편성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상난이도지만 실제로는 중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생님 봤을 때는 하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다. 전체 문항수 중에 어쨌든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배점 자체도 44.1점이다 라고 이제 선생님 보여지고 있고, 중난이도 역시 상난이도도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 난이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 난이도 문제에서도 많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선생님이 봤을 땐 그래. 그냥 공부를 안 했어. 진짜로 아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하 난이도 문제를 틀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분명히 시험 점수를 잘 보게끔 만들어 줬거든.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좀 더 올리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 문제랑 중 문제까지도 맞춰주세요. 맞춰줘야지. 오케이? 자, 이 정도를 맞춰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80점 정도는 올라온다. 오케이? 7, 80점 정도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서 한 이제 상난이도 문제를 열심히 잘 풀어서 이제 점수 좀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말고사도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내가 볼 때는 기말고사에서는 단답형 문제에 대한 배점을 좀 더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동점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 시험은 수행평가도 있고 2차 지필평가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좀 더 많이 향상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잘 보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시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풀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몇 개 문제들이 있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3차 방정식이 있고 이것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어려워서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 잘 안 틀려. 그런데 공부가 좀 약한 친구들 있잖아, 아니면 많이 공부 안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꼭 이런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차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이 식이 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냐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기본이야. 오케이? 기본이야.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막 숫자를 집어넣어. 1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막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집어넣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문자가 있어. K라는 문자가 있어. 그럼 K라는 문자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오케이? 오히려 K가 있어가지고 어렵네, 인수분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K 너가 있어? 그럼 나 너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K제곱이 있고 여기가 K1차고 여기도 K1차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절대로 K가 안 없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K, 저 X에다가 K나 마이너스 K 정도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에다가 K를 집어넣어 볼 게 있습니다. 자, K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처음에 K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 K 제곱이 있는데 분배 법칙 써주게 되면은 플러스 4K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K 세제곱 만들어지고, 자, 뒤쪽에서도 역시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데, 자,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나머지 2차 부분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결국 X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0이 됐구나.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바로 x-k를 인수로 갖는다. 자, 따라서 저식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k에다가 자, 이 뒤쪽은 당연히 어떻게 써질 거냐?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k는 여기다라는 정도로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로 봤을 때 이게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려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x-a의 제곱에다가 x-b가 곱해져서 0 이런 형태의 중근이 되거나 또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얘가 x-a의 세제곱은 0이다라는 형태로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만 여기서 2중근을 갖고 여기서 3중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녀석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왜냐면 이렇게 나와주려면은 여기서도 얘가 마이너스 k가 되면 여기도 얘가 k제곱이 돼야 돼. k제곱. 그치? 요 완전 제곱이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기는 쉽진 않아.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자, 역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야.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완전 제곱식이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치? 물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얘랑 이 안에 있는 놈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가 얘가 뭐가 돼? 자, x-a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써지는 경우를 보자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4가 돼야 돼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x-k가 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x-k랑 어떤 놈과의 곱의 형태로 써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 경우도 찾아볼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k를 집어넣어줍니다. k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k제곱 더하기 5k가 0이 돼. 자, 따라서 k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당연히 k가 0이 된다 하더라도 k가 0이 되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타나니까 중근을 갖겠고, 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x 플러스 5, 여기서도 당연히 x 플러스 5가 나타나니까 또 중근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은 k 값이 이렇게 총 3개가 될 수 있는데, 자, 모든 k 값들의 합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 형태, 얘가 자, 요런 완전 제곱식 간다고 했을 때 얘가 통째로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랑 이 식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서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도 풀이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창에서 1자는 4차 당시 fx가 있고, 자, 그 f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가 3x. 또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f0이 8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f4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자체는 역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닐 거야. 하지만 자, 이 식을 중간에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가 있다. 왜? 시간을 단축해서 풀어야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래서 어디서 얘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보자면은 fx라고 하는 것은 자, x-1과 x-2로 나눴어. 자, 몫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야. 그치? 자, 근데 또 이 fx를 이번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몫이 존재할 것이고, 자, 그 다음 나머지가 존재하게 될 건데 그 나머지를 지금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음?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x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어서 f에 대한 식 두 개를 찾아준 다음 충분히 a, b를 문자 두 개를 찾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뭐냐면 자, 여기도 x-1, x-2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x-1, x-2가 곱해져 있어. 그치? 그러면 요 2차식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2차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여기를 x-1, x-2라고 써도 돼. 어차피 이 식 fx는 x-1과 x-2로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식인 거야. 그럼 그렇게 묶었을 때 뒤에 누가 남았어? 3x가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x-1, x-2로 싹 다 묶어준다 치면은 뒤에 3x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끝났어. 실제로 끝났어. 알겠지? 끝났는데, 그럼 뭐야? 어떻게 해? 자, 마침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자리인 4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px로 쓰지 않고요. 얘를 뭐라고 쓰겠다? 여기를 x 더하기 k라고 쓸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 하나. 나머지 다 알았어. 오케이? 그 하나를 찾으라고 누가 있는 거다? 바로 f0이 8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f0은 자,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6 k가 만들어졌고,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더하기 2가 만들어지면서 이 값이 8.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식은 이렇게 써지는데, fx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더하기 3x가 이렇게 있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한테 f4를 찾아주라고 돼 있으니까 4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9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써도 역시 4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6 더하기 4, 3, 12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뭐야? 얘가 18이 되고 얘가 10이니까 36을 우리가 답으로서 찾아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자꾸 풀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x-1, x-2로 묶었을 때를 예상해 봤을 때 뒤에가 3x만 남으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은 쉽다. 그래서 좀만 더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두 자연수 m하고 n이 있어. 그치? 자, 그러면서 다음 방정식이 있는데,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소수를 pq를 근으로 가질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인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자, 만약에 정수라는 힌트가 있다. 자, 정수라는 힌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런 거야. 이 정수 힌트를 어떻게 이용하지? 이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정수란 조건이 있어. 그럼 얘를 직접 대입해 줌으로써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게 안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직접 대입도 분명히 필요해. 다만 뭔가 좀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약간 논리성을 따져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를 대입해야지 라고 가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 정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뭘까? 정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약수, 자, 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수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유리수나 실수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약수, 배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뭐냐?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소수. 그치? 소수면 자연수니까. 자, P랑 Q랑 더하잖아? P랑 Q랑 더하게 되면은, 자, N분의 N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역시 P랑 Q랑 곱하게 되면은, 자, 얘가, 자, N분의 314가 된다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자, 얘네 둘이 자연수니까, 요 놈도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m은 뭐야? 314랑 n의 약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근데 n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바로 밑에 걸 이용해서 풀 건데, 자, 그러면은 n분의 314라고 했을 때 이 314는 어떻게 써지냐? 얘는 2 곱하기 157이야.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겠지. 157을 더 쪼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얘가 소수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노력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게 맞고. 오케이? 자, 그런데 해봐서 알겠지만 157은요, 더 이상 쪼개어지는 수가 아닙니다. 즉, 이거 자체가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소수야? 근데 얘는 분명히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m 자체가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m이 1이면서 pq 두 소수의 곱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만약 p가 2였다. 그럼 q는 157이 될 수밖에 없대. 문제에서는 이때 mn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m이 만약에 1이야. m이 1이면은 1 집어넣어서, 자, n은 P 더하기 Q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계산해서 얘는 159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M 값하고 N의 값을 더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M 더하기 N의 값은 얼마? 바로 160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게 물론 똑똑한 친구는 잘 풀 수 있겠지만,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이거 인수분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보자마자 나 이거 인수분해해야지 뭐 이렇게 드는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저 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즉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고, B 자리에다 C를 집어넣어주고, C 자리에다 다시 A를 집어넣어봐. 오케이? 자, 그래주면 저 식이 차례대로 이렇게 될 거야. 자, 차례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A 자리에다가 B가 들어갔으니까 B 세제곱, 그리고 C-A로 얘가 바뀔 것이고, 자, 여기도 역시 우리는 C 세제곱에다가 A-B로 바뀔 것이고, 자, 여기다가도 우리는 A 세제곱에다가 B-C로 이렇게 받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게 0이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자리를 바꿔봤더니 이런 식이 됐고, 이 식이 어떻게 돼? 똑같아, 원래 식이랑. 얘 여기 있고, 요 식 여기 있고, 요 식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야, 이 식 자체가. A, B, C의 자리를 하나씩 밀어서 다시 한번 써봤더니 똑같아졌어.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교대식이라고 불러줘. 교대식. 오케이? 자, 교대식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자, 그 교대식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바로. 자, 만약에 이 식이 A-B를 인수로 가졌다.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러면 뻔해. 얘기했잖아. 이 식이 교대식이야. 얘를 A 자리에다 B를, B 자리에다 C를, C 자리에다 다시 A를 집어넣어도 원래 식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B-C를 또 C-A를 자연스럽게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얘 하나를 찾아내주면 나머지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교대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교대식이라는 이름 명칭은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좀 이해를 하는 편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A, B, C의 차수가 어때? 차수가 모두 똑같아. 그치? 3차로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식이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는 한 문자로 아무거나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식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B-C A 세제곱 써지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A로 써지고, 나머지 부분이 B 세제곱 C 마이너스 BC 세제곱은 0이다 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A에 대해서 얘는 3차, 1차, 여기는 상수니까 0차라고 써봤는데, 이 개수에 해당되는 B-C와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B세제곱 C 마이너스 BC 세제곱이라는 식 안에 공통으로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B-C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식을 전반적으로 B-C로 묶어주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뒤쪽에서는 자,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 A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C에다가 B 더하기 C 라는 형태로 얘가 써서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또다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지? 라는 고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가지고 있다. 어떻게? 바로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자, 분명히 여기서 B-C가 등장했잖아. B-C가 있다는 얘기는 자, 당연히 누가 들어있어? 여기 A-B도 들어있고 C-A도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A 세제곱이야. A 세제곱. 차수가 A 세제곱이야. 그리고 그 개수가 B-C니까 여기는 A-B라고 또 여기 C-A로 쓸 수 있지만 약간 수정해서 여기를 우리가 A-C라고 쓰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A에 대한 2차식이 등장했고 나머지 하나가 1차식이 있겠지? 그럼 그 1차식인데 A 세제곱이 나타나야 되니까 A, 여기도 A. 상수항이, 얘가 상수항인데 이것이 BC, B 더하기 C잖아? BC 더하기 B 더하기 C로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가 곱해서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A, B, C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는 0이 될 수 없으니 바로 너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 A 세제곱 A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B 더하기 C는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잖아.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A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2A 제곱이 6이 될 것이고 A 제곱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제 AP 더하기 CA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됐는데 A로 묶어주게 되면은 B 더하기 C가 남고 자, 분명히 B 더하기 C는 여기서 얘기했죠? 마이너스 A라고. 그래서 얘가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 답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어떤 교대식의 특징을 잘 공부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자, 15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은 어려운 축에 속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1등급 수학 부교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풀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자리인 4차 다항식 PX가 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봐라고 돼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P0이 0, P1이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에서 다음 식이 주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식들을 우리는 조금씩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문제를 말이야, 물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PX를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라고 잡고서 풀려고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너 공부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자, 어느 학원도 이렇게 풀어주진 않을 거거든. 분명히. 오케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잘 알아뒀으면 충분히 잘 풀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하나씩 손 볼 테니까 잘 봐봐. 전반적으로는 쭉 봤을 때 여기 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근계수 관계를 써야 되겠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해서 4가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베타 제곱이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자,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자, 베타 제곱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4가 0이다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베타 제곱은 또다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베타 플러스 2가 뭐냐? 자, 베타 플러스 2 얘네들의 자리를 적당히 바꿔서 써주게 되면 베타 플러스 2가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얘가 그대로 2알파가 될 거다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대. 그러면 자, 이 나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게. P0이 0이고 P1이 2가 되고 P알파가 2알파가 됐고 그치?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은 자, P베타가 2베타가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서 봤더니 어떤 특징이 안 보여? 안 보입니까? 특징이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쵸? 보이지? 아, 여기에 들어간 모든 녀석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녀석은 다 2배야, 2배. 오케이? 지금 뭐다? 얘는 2 곱하기 1인 거고 얘는 2 곱하기 0인 거야.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은 어디서 태어났었냐면 실제로는 여기서 태어났대. px라고 하는 식, px가 2x라는 식이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x 자리에 0, 1,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인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가 4개인데 0, 1,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했으니까 이거의 해가 바로 0과 1과 알파와 베타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갖고서 식을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px-2x는 자, 최고차항의 수는 당연히 1이 될 거니까 자, x에다가 x-1이 될 것이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이미 여기 따로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써지게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2까지 처분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더하기 2x로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px가 끝난 거야.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p2를 구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 대입시켜주니까 2 곱하기 1에다가 자, 2 대입시켜주면 얼마 나와? 12 더하기 역시 4로서 나타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야? 24, 결국 28을 우리가 답으로서 찾아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요 식에 대한 특징만 해석을 해준다면 너무나도 쉽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뒀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답형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답형 2번 문제 역시 실제로는 좀 이제 비슷한 문제가 1등급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식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에 대한 겁을 먹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 오타네, 오타. 여기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근계수 관계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 오케이? 근계수 관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가운데 루트가 있거나 혹은 i가 등장하는 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되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는 뭐가 돼? 루트 2x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야. 즉 여기가 i나 루트가 있어. 걔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제곱해 주는 거야. 제곱해 줬더니 이 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기면 먹을 거냐? 얘는 x제곱에다가 자 4x고 얘가 넘어오니까 x 4제곱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4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딱 이 식을 보면서 어떻게 약간 경험에 의해서 우린 양변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준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양변에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결국 x 6제곱이 얼마? 8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x 6제곱이 8이다. 그럼 거기까지 찾았어.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또 상당히 아쉽잖아. 그치? 상당히 아쉽단 말이야. 뭐냐면 자, 우리가 xn제곱 더하기 xn-1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자, x 더하기 1까지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1까지 곱해지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나 여기다가 x-를 한번 곱해봐야지 라는 거야. 오케이? 자, x-를 곱해보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바로 x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로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식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는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1 그리고 순서 좀 바꿔서 쓸게요. 알파 11제곱 알파 10제곱 더하기 쭉 가서 자 1까지 곱한 거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베타 11제곱 더하기 쭉 가서 자, 뭐 베타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그런데 멀쩡한 식에다가 두 놈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원래 값하고 다르겠지. 그것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은 3-루트 2 옆에다가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 주면은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분모 같은 경우는 3-루트 2에다가 자, 어떻게 써지냐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만들어지고, 분자 같은 경우는 자, 요만큼을 정리해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고? 바로 알파 12제곱 마이너스 1로 써진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알파 6제곱이 8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치? x 6제곱이 8이고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여기다 쓸까? 알파 6제곱도 8인 거야. 그러면 알파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63을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얘가 3-루트 2가 있고, 자, 알파 베타 곱한 게 뭐야? 알파 베타 곱한 거. 자, 여기다 쓸까요? 알파 베타 곱한 것은 2였었고, 자, 알파 베타 더한 것은 루트 2가 될 테니까, 자, 얘가 2, 이거랑 만나서 3. 그 다음에, 루트 2가 있죠?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이제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로서 이렇게 써지게 된다. 라고 보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써봤을 때, 선생님이 뭐 어딘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왔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어. 예. 어디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가 오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가 오타인지 여기가 오타인지는 선생님이 다시 문제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둘 중 하나가 플러스로 바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로 봤을 때 결국은 여기는 63 곱하기 63인데 이것도 쓸데없이 계산하지 말고, 알겠지?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가 7분의 63 곱하기 63이 되면서 어떻게?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9가 남습니다. 오케이? 자, 9가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69, 54인가? 69, 54니까 567 정도를 우리가 답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단답형 4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당시 fx가 있고, 자, 다음 같은 식을 fx-3x로 나눈 몫식 gx로 되어 있네. 그리고 나머지가 fx 더하기 x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f6 곱하기 g6의 값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몇 가지 부분에서만 좀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쭉 풀면 될 것 같은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식으로 써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지. x-1, 자, fx 더하기 4x제곱이 있고, 자, 이것을 자, fx-3x 나눴습니다. 자, 그럼 몫은 gx가 될 테고, 자, 나머지가 자, fx 더하기 x제곱이 될 것인데, 자, 이 다항식의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차수야, 차수. 오케이? 다항식이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차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fx-3x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나머지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나눈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쵸?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2차였, 뭐, 이렇게 써볼까? 일단, 자, 이쪽을 3차라고 잡아주게 된다면은, 자, 3차? 그러면은 당연히 fx 자체가 3차가 되겠죠? 그럼 얘도 3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차수가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아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3차 이상이 돼버리면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1차였다라고 한다면 1차. 자, 얘가 1차였어? 그럼 fx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얘가 1차가 됐다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2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fx가 1차였어. 근데 fx 더하기 x제곱은 얘가 2차가 될 테니까 차수가 오히려 높아졌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fx는 3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얘가 2차가 돼야 되는구나. 자, fx 자체가 2차가 돼야 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얘는 1차가 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맞춰 간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fx 더하기 x제곱이 1차식, 즉 ax 더하기 b가 돼야 되니까, 자, fx는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fx를 잡아주게 되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걸 다시 요 식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식은 다시 x-1에다가 자, fx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써주고 그 다음에 4x제곱이랑 만나서 자,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 그대로 다시 들어가 주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a-3x 더하기 b가 됐고 자, 그 다음 gx가 있는데 gx는 자, 당연히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건 잠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식으로서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여기가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좌변은 3차식. 그치? 자, 근데 여기서 2차식이 생겼으니까 얘도 1차식이 될 것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x에다가 더하기 k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뭘 해줍니까? 그대로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다른 걸 뭐 넣어주고 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개수 비교로 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차항의 개수를 써보자면은 자, 2차항의 개수를 써보자면 처음엔 여기서 1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거에서는 더하기 a가 만들어지면서 뒤에 4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서 2차항의 개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a-3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자, 다음은 나머지는 2차항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랑 a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적당히 넘겨주게 된다면 k 값은 자, 5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을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을 비교해 주겠죠? 자, 1차항의 개수로 가겠습니다. 자, 1차항의 개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b-a b-a가 좌변에서 생기고 여기서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차항이라고 쓴다면은 자, 다시 여기서 b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더하기 k 곱하기 a-3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양쪽에서 b와 b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k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찾았으니까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a에다가 더하기 뭐가 됩니까? 자, 얘가 만나게 되면 24에다가 더하기 a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얘도 마이너스 7이고 넘어가니까 6a가 되려나? 그쵸? 자, 6a가 되면서 24가 될 테니까 자, a 값은 4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해 보자면은 상수항은 여기서 누가 만들어진다? 자, 마이너스 b가 나타난다. 더 이상 이제 상수항은 없죠. 자, 우변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얘랑 만나게 되는데 k는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8b 그리고 그 녀석이 플러스 b랑 같아져. 그 얘기는 뭐냐면 b가 바로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지게 되면서 뭐 만들어졌어? 자, 얘 fx가 찾아진 거야. 그치? 근데 fx가 찾아졌는데 문제에서는 f6 곱하기 g6을 찾아주라 돼 있고 자, 그럼 f6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될 테니까 자,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6a인데 a가 얘니까 6, 4, 24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g6도 있는데 g6은 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gx니까 그치? 자, 그러면 g6은 뭐가 됩니까? k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줘라고 돼 있으니 전반적으로 답은 결과적으로 자, 24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건 여기 차수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걸 갖고 집어넣어준 다음에 그대로 개수 비교만 해주면은 뭐 계산만 해서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26p는 0인데 자, 이것의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같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mn의 값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고 다음 p는 소수야 라고 돼 있는데 그치?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라고 하는 녀석들이 뭐 여러 개 등장하고 있어. 두 정수근이고 p도 소수니까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정수근이야. 정수근. 정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단 말이야. 정수라는 특징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자?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선생님한테. 그치? 자, 정수라는 특징이 나타나면은 자, 일단 어떤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얘를 직접 대입해보는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정수를 찾기 위해서 직접 대입해서 찾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약수 배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자. 자, 약수 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정수의 분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정수라는 특징이 나타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그냥 늘상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정수, 뭐 mn을 두 근으로 가질 거야? 그럼 뭘 해줘 일단? 판별식 써야, 판별식이란다. 쏘리. 판별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계수 관계 쓸 거야. 자,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n 더하기 n의 값은 p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mn을 곱해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26p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마이너스 126p를 찾아내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요 녀석은 일단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자, 7 곱하기 p로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p가 소수야. 소수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찾지?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약수배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가령 10이라고 하는 정수는 자, 2 곱하기 6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4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12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6을 끌고 와가지고 11을 만들 수도 있어. 그치? 3, 4는 여기서 3, 여기서 4를 끌고 와서 또 만들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12는 소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끌고 와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란 말이야. 그치? 근데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야, 소수. 소수는 여기서 어떤 수를 갖고 와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통으로 존재하는 수란 말이야, 통으로. 그럼 통으로 존재하는 수다 보니까 그럼 P는 둘 중에 어딘가에 들어있을 수 있다. 오케이? 둘 중에 어딘가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n이 p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n이 p의 배수라고. 오케이? 그러면, n 안에 p가 들어있어?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n이 p의 배수야, n이 p의 배수인데 여기도 p의 배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n도 p의 배수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대. 그치? n이 p의 배수면 m도 p의 배수고 반대로 m이 p의 배수면 n도 p의 배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하고 n을 곱하잖아? 그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p 제곱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기 p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 안에. p가 이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p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p는 뭐는 아니야? 5, 11, 13 이런 소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이 들어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 p가 될 수 있는 것은 2나 3이나 7이 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자, 이 안에 있는 소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대입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p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된다면은 자, 이 수는 이렇게 되겠죠? 자, m하고 n을 더해서 2라는 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m하고 n을 곱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둘을 곱해서 자, 이런 수가 만들어졌고 빼가지고 2라고 하는 수가 만들어질 것인데 자, 분명히 이 안에 m하고 n 안에 어쨌든 2가 들어있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돼야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m하고 n을 둘 다 짝수, 하나는 짝수고 얘가 홀수로 한다면 더해서 짝수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m하고 n에다가 우리는 여기도 2가 들어있고 여기도 2가 들어있어. 그치? 둘 다 2가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적당히 우리가 이 3의 제곱이랑 7을 집어넣어가지고 mn을 만들어준 거야. 어떤 수를. 오케이? 어떤 수를 만들어준다? 더해서 2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보면 알아. 몇 가지 해봐.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2는 버리는 거야. 그럼 P에다가 다시 이번엔 3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지. 자, P에다 3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P, M하고 N을 더해가지고 3이 만들어질 것이고 M하고 N을 곱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역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될 수 있는, 역시 더해가지고 3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의 관계를 찾아줘야 되는데 뭐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M하고 N에다가 적당히 이건 직접 찾아서 집어넣어 찾는 거야. 알겠지? 이 조합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 21이 만들어지고 자, 마이너스 18이 만들어지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M하고 N을 더해서 3이 되는 딱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자, 결론적으로 M에서 N을 빼보자. 이게 답인데 바로 빼면 뭐가 돼? 39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약간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딱딱딱 식으로 가서 풀어지는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정수가 나타나면 약수배수의 관계랑 직접 대입해서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정수의 분류, 물론 이 문제에서는 정수의 분류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